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에는 플립비행 및 원비행 종류와 여러 모양의 원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비행이라는 것은 드론이 공중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하는 것을 플립비행이라고 합니다. 플립비행의 원리는 드론이 플립 명령을 받게 되면 수평을 유지하고 플립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약간 상승하게 됩니다. 이후 모터의 속도를 최저치로 만들고 반바퀴 회전 후 모터의 속도를 최소로 낮추게 됩니다. 나머지 반바퀴는 관성의 힘으로 회전하게 되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 일정 높이만큼 상승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플립은 드론의 모터 속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킨 동작이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 배터리에 남아있는 양이 50% 이하이면 플립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터리 양이 충분해도 플립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속도 레벨을 2로 변경 후 플립하면 플립이 될 것입니다. 단 배터리의 소모량은 많습니다. 지금까지 플립비행의 의미와 플립비행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습 영상을 참고하여 플립비행을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 코딩을 학습하겠습니다. 자, 플립 비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 비행이라는 것은 뒤집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드론이 공중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하는 것을 플립 비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플립의 비행을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시고 자, 먼저 이륙을 시켜 놓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방향을 모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클릭했을 때 드론을 이륙시키겠습니다. 한 제어로 5초 정도 이륙을 시킨 후에 자, 화살표 키를 방향을 이용해서 진행할 건데요. 이게 화살표 자판의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쪽 화살키를 누르면 드론이 앞으로 회전하고 그리고 뒤쪽 화살표 키를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제주 넘기 뒤로 하게끔 이렇게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드론이 제주 넘기가 앞으로 몇 초 동안? 2초 정도 동안 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복사해 보셔서 아래쪽 화살키 누르면 뒤로 그 다음에 그대로 복사해서 화살표 방향대로 오른쪽은 날면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왼쪽 키 왼쪽 화살표 누르면 제주 넘기를 왼쪽으로 하게끔 코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코딩 값을 주고 자, 그러면 스페이스 키 항상 따라오는 게 멈춤이죠. 스페이스 키 놔두고 코드 드론 멈춤. 그리고 또 항상 따라오는 게 뭐가 있죠? 네, 맞아요. 변수로 배터리 만들기. 배터리 만드시고 그다음에 클릭했을 때 변수 값을 저장합니다. 배터리에 드론 정보를 자, 이렇게 놔두면 항상 배터리 잔량을 나타내죠. 자, 이 상태에서 드론을 앞으로 뒤집게 되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먼저 위쪽 화살표 키를 눌러서 제주 넘기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앞으로 제주 넘을 경우에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앞으로 제주로 넘으면 뒤로 우진을 하게 되고 뒤로 제주 넘기를 하면 앞으로 전진을 하게 돼요. 만약에 그러면 오른쪽 제주 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드론이 넘으면 한 바퀴 회전을 하면서 반바퀴 회전 이렇게 하면서 왼쪽 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그리고 왼쪽 제주 넘기 할 때는 왼쪽을 넘으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드론이 아무리 트림을 잡아도 좀 흐르는 방향이 센 쪽이 있어요. 그 센 쪽에
방향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흐르는데 드론이다. 그러면 왼쪽으로 회전 넘었을 때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좀 더 많이 간다는 점.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시고 왜 더 많이 가지? 라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드론의 그 상태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을 할 때 보면요, 배터리의 양이 작으면 얘가 뒤집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50%라고도 하는데 가능한 60% 이상 떨어지면 배터리를 교체해서 그 제주 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배터리 양이 많이 적을 경우에는 뒤집어지지가 않는다는 거. 혹시 했는데 배터리 양이 어느 정도 높은데도 왜 안 뒤집어지지 하는 학생은 아예 속도 레벨 자체를 2로 바꾸셔서 이렇게 실행해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코딩해야 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갔다가 내가 멈출 거예요. 자, 먼저 이륙을 하세요. 이륙을 하고 앞으로 갔다가 멈춰요. 그리고 앞으로 넘고, 자, 앞으로 넘었기 때문에 드론이 약간 뒤로 가겠죠. 뒤로 또 갔다가 멈추고 뒤로 제주 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코딩 값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할게요. 앞으로 갔다가 멈추고 앞으로 넘고, 뒤로 갔다가 멈추고 뒤로 가게끔 한번 코딩해 봅시다. 코딩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저랑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신 친구도 있겠죠? 근데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오시고 이륙을 할 거예요. 이륙을 하고 꼭 이거 5초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이 5초 항상 충분히 넉넉히 주는 편이라서. 문제에서 제가 반복을 하란 말을 안 했네요. 코딩하는데 3번 반복하기였어요. 한 친구 여기에서 3번 반복하기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복하기 구분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왔다 갔다 3번 반복을 하겠죠. 3번 반복하기를 가지고 오시고 먼저 피치값 저는 피치값을 30% 뒤집는 30% 정도 쓸게요. 30%의 힘을 두고 2초 정도 30% 힘으로 가요. 힘이 좀 작을 것 같은데 한 50 주겠습니다. 50% 힘으로 주고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초기화 값을 주고 가다가 멈추라 그랬죠. 멈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제주 넘고, 그 다음에 2초 멈추고, 그 다음에 제가 뒤로 가고 멈추고 뒤로 회전하고, 그 다음에 착륙하라 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해서 3번 반복, 또는 3번 반복 해봤다 그러면 5번, 너무 많이 하면 배터리 양이 많이 따르니까 한 3번 정도만 하는 게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키 나오면 항상 비상 착륙, 멈춤 해서 드론이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플립하는 기능, 제주 넘는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비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비행이라는 것은 드론이 원을 그리며 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비행에는 방법에는 8가지 방법이 있으며, 원비행에 필요한 블럭은 요우와 피치 또는 롤입니다. 이 세 종류의 블럭 값에 따라 원의 크기가 작은 원 또는 큰 원으로 만들 수 있으며, 기다리기 블록의 시간에 따라 원이 한 바퀴 또는 여러 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원비행 코딩 시 주의사항은,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비행 코딩할 경우 첫 번째로 한 바퀴 돌고 나면 반드시 0으로 초기화 값을 시켜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배터리가 50% 이상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드론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피치값, 롤값, 기다리는 값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드론의 가장 적당한 값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넷째, 속도 레벨을 2 이상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원비행 8가지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비행은 요 피치 또는 롤 값을 동시에 바꾸면서 원을 그리면서 날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때 원을 그릴 수 있게 요 값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원비행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요 값이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면 요 값을 플러스로 주면 되고 요 값을 마이너스로 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실습 영상을 통해 원비행의 8가지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비행하는 방법에는 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 비행에 필요한 블럭은 여기 2가지 이상의 블럭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요. 원 비행 자체는 기본이 즉 회전의 원리와 회전과 피치 앞으로 가냐 앞으로 회전을 하냐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회전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방법이 8가지 있다라는 뜻은 모든 방법엔 요가 들어갑니다. 요는 들어가고 요와 피치냐 또는 요와 롤이냐의 차이점, 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즉 그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8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롤 값을 우선 피치 값으로 구분 짓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앞으로 가기 때문에 롤 값은 제로가 되고 피치 값은 플러스 값이 되겠죠. 플러스 값이 되고, 플러스는 예를 들어서 30 정도만 쓰겠습니다. 그냥 앞으로 가고 요 값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니까 플러스 값, 그쵸? 스로틀은 제로. 이렇게 되면 앞쪽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만약에 피치가 앞으로 이번에는 앞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된다. 앞으로 갔다가 왼쪽 이런 식으로 돌겠죠. 그러면 피치 값은 플러스지만 요 값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30 하면 작죠, 요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뒤쪽이면 얘가 마이너스, 시계 방향이면 요가 플러스. 뒤쪽 시계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값이. 그러면 롤이 이번에 오른쪽 시계 방향이면 롤이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0으로 우선 놓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오른쪽 시계 방향이면 롤이 오른쪽으로니까 값이 플러스. 요는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오른쪽 시계 반대 방향이면 플러스. 요는 마이너스 값. 왼쪽이면 롤이 마이너스, 시계 방향이면 요 플러스 값. 왼쪽 시계 반대 방향이면 롤이 마이너스, 요도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혹시 딱 느껴지는 점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원을 딱 그릴 때 보면 꼭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있죠. 이 반지름에 해당되는 게 바로 피치. 앞으로 가면 피치, 반지름 앞으로 끄면 피치고, 반지름을 우측으로 끄면 롤이 되죠. 쉽게 말해서 롤과 피치가 반지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요는 회전하는 거, 둘레라고 의미를 가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진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비행을 응용해서 8가지를 배웠던 그 비행을 응용해서 아래 모양과 같은 방법을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의 경우 회전하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고 우측 편이므로 요와 롤 값은 플러스 값을 주면 됩니다. 2번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2번의 경우 회전하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고 좌측 편에 있으므로 요 값은 플러스, 롤 값은 마이너스 값을 주면 됩니다. 드론은 드론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요, 롤, 기다리 값을 바꿔서 적당한 값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실습 영상을 통해 자세한 코딩 값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빙 8가지 방법을 익혔으니까요. 그 8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팔자 모양의, 즉 팔자 모양의 드론이 움직이도록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것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슬라이드에 보면, 앞 슬라이드에 보시게 되면 1번의 경우 회전하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면서 우측이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와 롤 값이 모두 플러스 값을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방향, 즉 드론이 1번 방향으로 회전을 하다가 멈추고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시계 방향으로 좌측 시계 방향으로 돌게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코딩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드론은 상태마다 다르고 요와 롤과 기다리게 값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도냐, 한 바퀴 도냐, 한 바퀴 더 도냐 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원빙은 가능한 속도 레벨을 2로 바꾸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스피드가 2로 되어 있는데 2가 아닌 학생은 스피드 2로 우선 바꿔주시고, 스피드는 여기서도 바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코딩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양 항상 확인하시고 50%, 저는 50%보다 안전하게 60%를 조금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코딩 들어가겠습니다. 이륙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저는 5초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블록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간이 조금 넓으면 크게 지름을 크게 식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조금 협소한 공간에는 롤 값을 조금 작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30%의 힘을 주고, 그 다음에 0, 피치는 0. 이게 보면 오른쪽 편이니까 롤 값이겠죠. 롤 값 플러스 값에 요 값은 한 50 정도 주겠습니다. 50에 스로틀 0. 혹시 드론이 하다가 자꾸 회전을 하다가 위로 가는 드론이 있다면 스로틀 값을 마이너스 한 10 정도만 주셔도 충분할 겁니다.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5 정도 주시면 회전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분 정도. 자, 그건 본인의 드론 값을 찾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 드론이 있으면 제가 드론 하나만 가져오겠습니다. 모양에 가셔서 로브링크, 이 드론을 하나만 가져오겠습니다. 잠깐만요. 형태에 가서 사이즈도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너무 줄였네요. 자, 다시 스크립트 창. 자, 이 드론이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고 멈췄다가 다시 왼쪽으로 시계 방향 돌고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았으니까 멈춰줘야 되겠죠. 멈춰주고 초기화값 주고, 초기화값 줄 때 1초 정도만 값을 주고. 자, 이번에는 그대로 복사할게요. 왼쪽이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값, 롤 값은 마이너스 값, 대신에 요 값은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값. 그쵸? 이렇게 해서 착륙하기 두시면, 자, 드론이 팔자 모양으로 오른쪽 시계 방향, 왼쪽 시계 방향 이렇게 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 학생은요, 오른쪽으로도 돌고 멈췄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도는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익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항상 비상 착륙은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해서 팔자 모양, 응용 모양, 팔자 모양으로 드론을 코딩해서 날려볼 수 있다. 비행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응용 모양을 코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 1번의 경우 드론의 뒤쪽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므로 요는 플러스 값을 주고 피치 값은 마이너스 값을 주면 됩니다. 2번의 경우는 드론이 앞쪽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므로 요는 마이너스 값, 피치는 플러스 값을 주면 됩니다. 위와 같은 모양의 코딩 값을 실습 영상을 통해 자세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 비행하는 응용 모양을 보시게 되면요. 1번이 비행할 때 보면 드론이 뒤쪽으로 C자형, 즉 시계 방향으로 뒤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피치 앞으로 마이너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은 그러면 1번 값은 마이너스 플러스 피치 마이너스 요 플러스 2번은 피치 플러스 요 마이너스 값 이렇게 해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스피드는 항상 2로 주시고, 자, 이거는 제 드론의 값입니다. 제 드론의 값으로 한 바퀴 돌게끔 코딩을 한 건데요. 만약에 제 값과 다르게 더 돈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기다리기를 바꾸시든가 아니면 회전하는 속도 등 또는 길이, 피치하는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원 모양은 자기 드론의 상태에 맞게끔 코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지고 오겠습니다. 먼저 제어 클릭했을 때 가지고 오시고 스페이스 키 누르면 자, 잠깐 멈추겠습니다. 비상착륙으로. 그럼 이륙을 하고 자, 지금 아직 여전히 속도 레벨 2로 있습니다. 선생님 저 속도 레벨 2 하기 싫은데요 하는 친구는 1으로 하셔도 돼요. 3으로 하고 싶다. 3으로 해보셔도 상관없지만 값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한번 코딩해 보겠습니다. 이륙하고 5초 정도. 5초 정도 이륙을 하고 5초 정도 이륙을 하고 자, 세 가지의 명령, 두 가지 명령을 동시에 이륙할 수 있는 이 값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우선 얘가 피치 값이죠. 그러니까 피치 값이니까 롤 값은 제로가 되고 피치 값은 저는 한 50 정도 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50값. 뒤로 가니까 마이너스 50값. 그 다음에 회전하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요는 100을 한번 줘볼게요. 스로틀 값은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드론이 자꾸 올라가는 친구는 스로틀 값으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사하셔서 한 3초 정도 3초 정도의 시간을 여유를 주시고요. 자, 줬다면 돌았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뒤쪽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으니까 값을 나머지는 제로 값을 다 줘야 되죠. 회전했으니까 멈춰 주시고 다시 그대로 복사해 주셔서 근데 간혹 보게 되면 앞으로 뒤로 회전하는 값과 앞으로 회전하는 값이 꼭 같지만은 않아요. 예, 그 값은 시계 방향이냐에 따라서 또 시계 반대 방향이냐에 따라서 또 값이 다르니까 우선은 제가 제 기본 값을 드리고 본인에 맞는 값을 찾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회전하니까 플러스 50 그런데 방향이 뭐였죠?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을 주고 3초 동안 회전을 하고 여기 안 바꿔줬네요. 1초 동안 그 다음에 1초 동안 멈추고 자, 착륙하고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방법으로 응용 모양으로 한번 코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코딩을 해서 드론이 회전하는 거와 한번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어느 정도의 크기로 회전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모양이 됐죠. 그러면 이 모양을 지금 응용한 모양을 약간 변형을 시켜서 제가 한번 말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드론이 있는데 이번에는 자, X자형 숫자 X, 알파벳 X 아니면 수학이 나오는 X 즉 드론이 우측으로는 시계 방향 우측으로는 시계 방향 좌측으로는 시계 반대 방향 좌측으로는 시계 반대 방향 자, 어떻게 코딩해야 될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시 말할게요. 우측으로는 시계 방향 좌측으로는 시계 반대 방향 자, 한번 우리 친구들이 코딩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딱 3초 정도의 시간을 두겠습니다. 한번 코딩해 보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라 그랬죠. 자, 잠깐만요. 이거를 삭제. 자, 우측으로 시계 방향 그러면 가지고 오셔서 우측이니까 한 30. 롤 값을 주고 피치 값은 제로. 요 값은 얼마 줄까요? 자, 다시 50으로 가겠습니다. 50. 스로트 값은 0. 자, 이게 우측으로 시계 방향이죠. 몇 초 동안? 한 3초 동안. 그리고 멈춰주고. 그러면 모든 값이 0, 0, 0. 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코딩되면 자꾸 드론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항상 코딩할 때는 연결을 끊고 하셔야 돼요. 모르고 연결된 상태에 누르게 되면 드론이 실행돼 버리게 돼요. 그러면 1을 누르시고 그럴 땐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멈춤을 비상착륙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은 그대로 복사해 오셔가지고 좌측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 값만 마이너스 요도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착륙 가지고 오시면 자, 우측으로 시계 방향, 좌측으로 시계 반대 방향을 회전하게 된다는 점.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한번 코딩을 해보시면 많은 학습에 도움이 될 겁니다. 친구들끼리, 학생들끼리 서로 다른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 그 제시된 값을 코딩해 보시는 것도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플립비행, 또 원비행, 원비기용을 응용한 방법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플립비행이라는 것은 뒤집는 기술로 모터의 속도와 회전하고자 하는 관성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비행은 드럼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요와 피치 또는 롤, 기다리는 블록에 대해 적당한 값을 직접 찾아야 하며 기다리기 블록에 따라 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점을 학습했습니다.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